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 로마는 급하게 세금을 더 걷고 국채를 더 발행하며 마케도니아와 맞설 자금을 확보해야 했어. 하지만 동시에 두 개의 전선을 관리한다는 건 로마 역사상 가장 처절한 시험이었지. 한니발은 멀리서도 미소를 지었어. 그는 시칠리아에 이어 동쪽에서도 로마를 흔들 수 있게 된 거야. 로마가 양쪽에서 갈팡질팡하며 자기 힘을 소모하게 되겠군. 한니발은 고통받는 로마를 조용히 지켜보며 자기 계획이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역시 불안에 휩싸였지. 마케도니아의 야심이 다시 꿈틀대자 도시들은 로마 편에 설지 마케도니아 편에 설지 고민해야 했어. 아테네와 스파르타, 코린트 같은 도시들도 마케도니아의 복수심이 두려워 로마와 거리를 두려 했고 그 사이에서 더 큰 혼란이 퍼져갔지. 결국 고대 지중해 세계는 또다시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한니발과 필리포스, 두 젊은 지도자의 동맹이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갈등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숨을 죽이고 바라봤지.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배신의 불길이 아드리아해를 넘어 펠라의 궁전까지 타고 왔고 필리포스는 한니발과 손잡으며 거대한 전쟁의 수레바퀴를 밀기 시작했어. 그렇게 역사는 다시 크게 흔들렸고 로마는 두 개의 검을 쥔 채 이중의 전쟁에 맞서야 했어. 필리포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 이제부터 우린 역사에 이름을 새길 거야. 알렉산드로스처럼 위대하고 찬란하게.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카르타고의 위험한 동맹은 지중해 전체의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어. 누구도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역사가 이 두 사람의 결정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지. 그렇게 로마, 마케도니아, 카르타고의 운명은 치명적으로 얽히기 시작했어. 노을이 마치 흔들리는 깃털처럼 아련하게 하늘에 남아있던 오후였어. 마르쿠스는 성벽에 몸을 기대어 붉게 물든 돌담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 갈라진 회색 구름 틈새로 강렬한 햇살이 쏟아졌고 도시 바깥쪽에서 점점 밀려오는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라. 이 땅은 한낮에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에도 언제든 전쟁의 그림자가 깃들 수 있는 곳이거든. 마르쿠스 이맨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 아침부터 전해진 소식들마다 불안하고 뒤숭숭했지. 남쪽 시라쿠사가 배신해 시칠리아가 뒤흔들리고 스페인에서는 카르타고 군대가 로마의 식민도시를 위협한다나 봐. 갈리아 변방 부족들도 전사의 기계를 앞세워 국경을 넘나들고 아드리아해 건너편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가 바다를 건너 로마의 뒤를 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어. 사방이 적이라니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마르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 갓 20살 때 갈리아 전선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포위당한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거든. 저 하늘 끝으로 흘러가는 구름 뒤에도 어딘가 새로운 위협이 잠복해 있을 것만 같았어. 그때 성벽 아래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펠릭스가 뛰어왔어. 여기 있었구나. 갈색 머리에 마치 칼로 그은 듯한 긴 흉터가 선명한 펠릭스는 마르쿠스와 함께 트레비아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우야.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 참모진이 다시 호출했어. 원로원에서 뭔가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나 봐. 급히 오라고 하네. 마르쿠스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 곧 갈게. 아직 군단복을 입은 채 성 밖을 내려다보니 노예들이 곡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 피곤에 찌든 표정이 역력했지만 전쟁 물자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는 처지라 쉴 틈도 없었지. 전쟁의 공포는 이렇게 노예에서 시민, 병사, 귀족 누구도 가리지 않고 잠식해 들어가는 법이야. 마르쿠스는 펠릭스와 함께 성벽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돌계단에 발이 부딪힐 때마다 전쟁의 현실이
생생히 다가오는 느낌이었어. 또다시 검과 피의 세월이 오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 넓은 복도를 지나치다 보면 기둥마다 병사들이 교대 근무를 서고 있었어. 회의실 문 앞에서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든 근위병 둘이 지키고 있었지. 그 사이로 화려한 토가 차림의 참모들과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둑한 방 안에는 횃불에 흔들리는 빛이 도시와 전장을 잇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 낮은 목소리들 사이로 커다란 나무 탁자 위 이탈리아 반도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지. 빨간 말은 로마가 장악한 지역, 검은 말은 적 세력을 뜻했는데 검은 말이 서서히 늘어나는 게 한눈에 보였어. 원로원 의원 카이우스가 지도 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 보시오, 타렌툼, 브린디시움 일대, 그리고 칼라브리아 해안까지. 시라쿠사 군대가 만약 카르타고와 협력해 올라온다면 해안 방어선이 무너질 게 뻔하오. 시라쿠사의 배신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들은 언제든 치고 올라올 거요. 바다 쪽을 시급히 지켜야 합니다. 옆에 있던 플라비우스도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맞소. 그렇다고 해안만 붙들 순 없소. 카르타고 주력군, 그 중에서도 한니발이 아직 이탈리아 본토 어딜 활보하고 있지 않소? 트라시메누스, 트레비아, 칸나이. 우리 이미 많은 군단병을 잃었소.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정말 이길 수 있느냐고 묻고 아폴로 신전 앞에서 집단 기도까지 하고 있다고요. 방 구석에 앉아있던 집정관 퀸투스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천천히 일어섰어. 토가의 주름마다 중후한 기백이 배어 있었고 그 얼굴엔 노쇠함과 함께 굳센 결의가 비치더라. 우린 지금 마치 뿌리째 흔들리는 나무 같아.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로마인은 규율과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카르타고나 마케도니아가 우릴 덮치려 해도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해야만 해.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단결과 군단의 기백, 그리고 원로원의 결단력이 한데 모여야 할 때야.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해. 카이우스가 슬쩍 미소를 지었어. 동감이야.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순 없지. 군대를 재편하고 적의 약점을 찾아야 해. 마케도니아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도 결국 전선마다 준비해둬야 할 거야. 퀸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갈리아 쪽에 파병했던 일부 부대를 불러와 시칠리아 남부나 아드리아 해안 수비로 재배치할 거야. 그리고 시내에 남은 병력과 예비군을 다시 정비해서 한니발의 기습을 막는 걸 우선 과제로 삼겠어. 방 안은 또다시 웅성거렸고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기운이 폭발할 듯 감돌았어. 마르쿠스와 펠릭스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이 중요한 토론이 어디로 향할지 주시했지.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 퀸투스 말이 마르쿠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 밤이 되자 로마 시내는 한결 고요해졌지만 변경은 오히려 분주했어. 대장간에선 쇳물을 달구고 실내 연무장에선 병사들이 목검으로 늦게까지 훈련을 진행했지. 전방에서 연이은 패배를 맛본 뒤 군대를 새로 재편해야 한다는 원로원의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변경 한쪽 구석에서 마르쿠스는 자신의 검과 투구를 정성스레 닦고 있었어. 쇳가루가 손가락에 묻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이 무기가 앞으로도 더 오래 버텨줘야 해.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야. 갈리아 전선에서 겪은 악몽 같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 무릎까지 빠지는 진창, 시체가 떠다니는 지옥 같은 풍경, 피냄새에 질린 동료들의 비명. 그 모든 게 전쟁이었어. 전우의 죽음은 그저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곁에 남은 상처였지. 검을 닦은 뒤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어느 어린 신병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어. 아직 정식 투구 대신 훈련용 투구를 쓰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 선임님,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잔뜩 떨리는 그 목소리에 담긴 불안은 변경 전체를 감싸는 공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 마르쿠스는 신병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 두려움이 깃들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어렴풋이 살아있는 눈동자였지. 그는 고민 끝에 신병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워. 왜냐하면 적이 너무 강하니까. 하지만 우린 로마 군단병이잖아.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도 뒤에는 또 다른 시민 군단이 대기할 거야. 우리 규율과 당열은 이미 세상에 증명됐지.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갈리아, 시라쿠사. 누가 와도 우린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싸운다면 말이야. 신병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마르쿠스를 바라보았어. 정말 로마는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건가요? 마르쿠스는 씁쓸하게 웃으면서도 목소리는 굳건했어. 우린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왔어. 물론 패배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지. 상인, 농부, 장인, 병사, 그리고 원로원과 집정관까지 모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면서 도시를 지탱해. 적이 우릴 노린다 해도 이 결속은 하루아침에 부서지지 않아.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어 횃불이 일렁였어.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내일로 다가올 적군의 함성을 예감하게 만드는 것 같았지. 그래도 마르쿠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 내일이면 우린 서쪽으로 출동할 수도 있고 동쪽으로 몰려올 적을 막으러 갈 수도 있어. 이럴 때일수록 서로 믿어야 해. 로마라는 이름 아래 뭉치지 않으면 이 도시가 금세 무너질 거야. 하지만 우리가 버틴다면 로마는 결코 쓰러지지 않아. 신병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어. 네, 선임님 말씀대로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투구끈을 매만져주며 말했어. 잘했어. 로마 군단은 겁쟁이라도 용사로 만들어주지. 나도 처음 전선 나갈 땐 무서웠어. 하지만 전투를 겪을수록 우린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더라고. 변경 곳곳에서는 병사들의 낮은 대화가 어우러졌어. 다음 전장에서는 어딜 갈까? 가족이 있는 시골 마을이 걱정된다. 같은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 이 도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지.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어. 별빛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자 마르쿠스는 창문 밖 어둠을 살짝 응시했어. 적들은 정말 강하군. 그리고 우릴 사방에서 조여오려 해. 그럼에도 로마가 버텨낼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난 그래라고 말할 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니까. 마르쿠스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신병에게 마지막 격려를 건넸어. 내일이 오면 우린 또 치열하게 살아남자. 그리고 로마가 뭔지 적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자고. 그 목소리는 변경의 어둠 속에서 무겁게 울려 퍼졌지. 성벽 바깥으론 바람이 한바탕 소리를 내며 마치 다가올 전투의 북소리를 대신하는 듯 했어. 그날 밤 로마 골목골목에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어. 시민들은 전쟁 준비에 분주했고 상인들은 식량과 물자를 구하려고 동분서주했으며 노예들은 군단에 필요한 보급품을 운반하느라 밤낮 없이 땀을 흘렸지. 원로원은 끊임없이 회의를 거듭했고 병사들은 허기를 달래며 내일을 기다렸어. 사방에서 다가오는 적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지는 듯했어. 마케도니아 함대가 아드리아 해안에 기지라도 마련했다거나 한니발이 정역전을 다시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지. 시라쿠사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고 말이야. 그럼에도 로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이 도시가 스스로를 지탱해 온 건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마음과 공적 질서, 그리고 로마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자부심이야. 마르쿠스, 펠릭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병사와 시민들은 비록 내일이 잿빛 전장으로 변한다 해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마음먹었어. 창백한 달빛이 카피톨리노 언덕과 원로원 건물을 은색으로 물들였어. 머지않아 이 도시와 도시 박적은 필연적으로 부딪히겠지. 하지만 로마의 심장은 아직 굳세게 뛰고 있었어. 우린 로마인이야. 사방이 적으로 포위해와도 고개 숙이지 않아. 그 마르쿠스의 결심이 군단 곳곳에서 흔들림 없는 불꽃으로 타올랐어. 기원전 215년 로마의 하늘은 끝없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 칸나이 전투의 비극적 기억이 아직도 사람들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로마는 여전히 숨 쉬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로마는 한니발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야 했어. 어느 흐린 아침, 로마 원로원 회랑은 한 장의 비밀 문서로 인해 다시 한번 요동쳤어. 마케도니아와 한니발이 몰래 손을 잡으려는 그 문서는 언어와 암호가 뒤섞여 난해했지만 위험이라는 단어 하나는 선명했지.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한니발 뒤에서 마케도니아의 군대가 쏟아져 들어올 거야. 의원들의 눈에 깊은 공포와 피로가 담겨 있었어. 로마는 숨 쉴 틈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바다 건너까지 번지고 있었지. 동쪽 아드리아해 브린디시 항구에선 수십 척의 함선이 긴 쇠사슬처럼 길게 늘어서 바다로 나아갔어.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지휘관 세르비우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를 악물었어. 이 바다를 놓치면 로마는 허리가 잘리듯 두동강이 날 거야. 옆에 있던 젊은 병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 정말로 한니발이 저 뒤에 숨어 있을까요? 세르비우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엔 절망의 빛이 있었어. 한니발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를 수많은 적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 순간 수평선 위로 검은 돛을 단 배들이 나타났어. 양측의 함대가 부딪히자 바다는 곧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 나무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섬뜩하게 퍼졌어. 파도 위에 떨어진 병사들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심연 속으로 빨려들었고 로마군은 필사적으로 이 바다를 지켜냈어. 이 전투 하나로도 마케도니아와 한니발의 영예를 막을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까. 한편 칸나이에서의 악몽이 서려 있던 남부 평원에선 살아남은 병사들이 떨리는 몸으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어. 지휘관 플라미니우스는 침묵으로 얼어붙은 병사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 칸나이에서 우리가 잃은 건 형제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로마의 자존심이었어. 그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야 해. 오늘 우리가 싸우는 건 단지 목숨 때문이 아니야. 로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지. 병사들은 그 말을 듣고 무거운 칼과 방패를 다시 들어 올렸어. 칸나이의 붉은 들판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그들은 다시 싸워야 했지. 그 무렵 로마군 일부는 한니발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에스파냐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갔어. 차가운 눈보라가 군대를 삼킬 듯 불어닥쳤고 젊은 병사 루시우스는 눈앞에 얼어붙은 산길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어. 이곳에서 죽으면 로마는 우리를 기억할까요? 노련한 장교가 고개를 저었어. 아니, 로마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한니발의 칼끝이 조금 더 무뎌지겠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그거야. 루시우스는 말을 잃었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 발걸음을 옮겼어. 이들의 목숨 하나하나는 역사엔 이름 없이 사라질지라도 이곳에서의 싸움이 결국 로마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리란 믿음 때문이었지.